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요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그러니까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이걸 갖다 처벌하는 그 공직선거법 그 법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거 헌법이 위배된다. 그거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으로 아마 이 위헌 심판 재청신청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인가, 이게 얼마나 몰염치인가 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원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이가 저기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법률 대리인들이 냈던 그 위헌 심판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니, 지금 이자들이 주장한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재명이한테 그 유죄를 갖다가 준 거 자체가 부당하다는 그런 일종의 항변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에 가서 할 소리지 헌법재판소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법률적 요건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각하다 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먼저 이재명의 재청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서울고등법원, 이재명의 2심 재판을 하는 곳 아닙니까? 서울고등법원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대법원을 거쳐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재판 속행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했던 점, 그리고 서울고법재판부가 신권 배당이 중지되고 이 해당 사건에만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그리고 또 이재명의 어떤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국이 현직 대통령조차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가 강제 인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데 이재명이가 대체 그 무슨 자격과 그 무슨 능력으로 이 법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이재명의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실제로 2019년 당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노릇을 하고 앉아있을 때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TV 토론 그 질문을 받고 머뭇거렸을 때, 침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통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사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법률 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이걸 놓고 이재명이가 2019년도에 법원에다가 재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그걸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법원이 재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이는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과거의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가 헌법 소원을 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재청 신청을 기각한다, 각하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재명이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또 그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 헌법 소원 청구 사유 보겠습니다.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지금 이재명이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려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불안불안 조마조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좌불안석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곧 대통령이 되게 생겼는데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나의 대권 꿈이 망가지는구나. 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정말 이 대선 주자 반열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자연인으로서 정말 사인으로서 이 재판을 받을 경우에 이재명이가 그 재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사법 리스크를 혼자 짊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무너질 경우에는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연쇄 반응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그럴 경우에 이재명이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형량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 이재명이는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헌법 소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법원에서 재청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루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을 재청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해 사건이란 건 뭡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겁니다. 이 소송 절차에서 똑같은 이유로 다시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법원에다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헌법 소원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또 이재명 측이 이걸 청구한 겁니다. 헌법 소원을 청구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유 없다, 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왜냐? 이거는 이 헌법을 위배한 법률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법원의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당 부당을 헌법재판소한테 따져달라는 식으로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의 권한 밖이다. 법률 요건을 위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 각하 결정에 참여했던 자가 누구냐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거기에 이제 수명 재판관으로 있는 이미선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헌재 결정을 보면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재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걸 재청한다고 한들 헌재에 가서 각하될 가능성이 100%다. 두 번째는 이재명이가 헌법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과거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9년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때가 언제냐? 각하 결정을 내린 때가 언제냐면 2022년 9월 29일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저는 대체 이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거의 3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2년 9개월 걸렸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걸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따지고 따져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따지고 따져서 결국에는 2022년 9월 2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전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자들이 참여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로부터 2년 반 동안에 어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정말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갖다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법적 인식이 확산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어떠한 법적 사회적 변동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과거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서
헌재가 거의 3년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던 점, 그리고 그 각하 결정을 내린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반 전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야 될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이가 재청 신청을 법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이가 법원에다가 위헌심판 재청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법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반 전에 이와 같은 똑같은 법률 조항과 똑같은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던 점, 그 각하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점, 그리고 또 이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런 절차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정말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이런 짓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사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 이재명의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한 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다. 그로 인해서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된다.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말 전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말 그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말 자해와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점들을 유념하고 특히 그때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참여했던 이재명이가 그때 냈던 헌법소원 그 결정, 각하 결정을 내렸던 문형배,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은 더 특히 명심하고 이재명의 헌법소원 혹시 있을지도 모를 헌법소원에 대처를 해야 된다. 조처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이에 대해서 헌재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 헌재한테 정말 공정한 심판, 공정한 법 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법률을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데 조기 대선이 실시되지 않을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니 시중은행장들 다 모아놓고 특정 매체에다 광고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무건의 압박을 가하고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업체들을 관리하겠다.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 카톡이 성형이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선이 실시되기도 전에 지가 무슨 권좌에라도 앉은 것 마냥 우리 국민들을 그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갖다가 헌법재판소가 돕는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간에 이재명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 없는 이미 2년 반 전에 각하 결정을 내렸던 똑같은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를 그걸 받아들여서 이재명의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일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헌재는 그야말로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했으면 좋겠다. 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